근데 일반 극장도 하시면서 돈도 좀 버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은 지금이 더 행복하시다면서요. 예전에 제가 일반 영화관 스카라 극장이나 서대문 아톨 이제 드림 시네마라고 했었는데 그곳을 운영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사람인 고로 상당히 저도 상업적인 것들로 갔으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나의 경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있는 나의 어떤 파트너들, 바이어들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영화사들인지 그런 관계들을 되게 중시했었죠. 그러다 보면 항상 뭔가에 쫓기거나 매이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어르신한테 잘하고 지금처럼 어르신이랑 같이 손도 잡아드리고 뭐 오시면 좋아라 하시면 같이 또 좋게 웃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오늘 너무 예쁜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무슨 누가 서울대에 갔으면 자랑하고 싶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야 우리 동네에서 누구 났잖아 욕 났잖아 그런 심리처럼 우리 김은주 대표가 뭘 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어르신들한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자리가 있어도 아 그래 우리 김은주 대표 나왔네 아 잘하고 있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무게감이 있어요. 그거는 비단 제가 다른 극장들 했었을 때의 무게감과 틀린 실버 영화관이기 때문에 이 극장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짊어져야 될 바이어가 아닌 고객들, 어르신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는데 훨씬 더 그래서 기쁘죠. 왜냐하면 진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거기에선 어떤 트릭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좋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경쟁적인 사업으로 뛰고 달리고 지쳐버리는데 요즘 그냥 삶으로 네. 조금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지만 오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 그게 사실은 진짜 행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 조금 더 버는 행복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극장 오픈할 때 지금도 저희는 기도를 하거든요. 교회 이제 항상 월요일마다 예배를 극장에서 드려요. 네. 그런데 처음에 극장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기도문을 영사기에다 또 붙이고 각 저희 그 사무실 방방마다 붙였는데 그때 저희가 하루에 600명만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걸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늘 그렇게 붙여놓긴 했지만 상황 계속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이런 기도문을 붙여놨었을 때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1000명이 오시는데 감사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300석이요? 네. 한 관밖에 없는 한 거예요. 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1000명이. 말하는 이 스코어가 저희가 지금 작년만 1년 동안에만 20만 관객이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멀티플렉스들이 한 10개관 정도가 1년 동안 오는 스코어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저희는 멀티플렉스 10개관에서 1년에 30만 명이 오는데 저희는 300석짜리 단관에서 20만 명이 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비교가 더 안 되네. 재밌는 것은 더 즐거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극장을 할 때 문화로 소외됐던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그 공간을 꽉 메웠다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숫자로만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게요. 정말 네.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내신 거기 때문에 더 정말 감사한 숫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극장에 고객으로도 오시지만 그 극장에서 일하시는 일자리로도 또 네. 어르신들에게 개방하셨다고요. 저희가 극장을 열심히 오시는 분들에게 권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는데 참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다 극장에 자주 오시는 분들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요. 본인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시죠. 어떤 일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80세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60년대 영화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영화 업계에 있었던 분들은 야, 그거 지금 누가 하는데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그게 넘어갔어. 거기 지금 식당에서 정보가. 일하잖아. 이런 식의 저희가 모르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가셔서 야, 이러이러한 영화들을 우리가 지금 이 극장에서 하고 싶은데 얼마에 줄 수 있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일을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희가 자리가 있는데 등번호를 보셔야 되고 또 자기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저희 정 직원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아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 며느리하고 같이.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김 대표님 때문에 만나뵈려고 저 만나러 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2달을 비워야 되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통원 치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짱에 자원보사는 티오가 있는데 내가 거기 수술하러 가면은 그 자리 뺏긴다. 그래서 난 안 된다. 너무 즐거우시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약조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거 엄마 있으면 엄마가 그거를 수술 이제 끝난 다음에 들어. 예. 그래서 그분 이제 끝나시고 지금 오셔서 또 자원보사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집에 있으면 나는 정말 너무 그 삭막함을 뭐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근데 여기 오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극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딱 다시 우리 관객들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로비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일정을 잡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일을 깎아 드시면서 옆 사람도 나눠주시고 극장에서 그런- 과일도 네. 깎아 드시고. 네, 뭐 떡 드시고 네. 뭐 어떤 분 기억에 남는 분 근데 그분이 지금 거의 한 2년째 안 보여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떤 분은 그 보온병에 커피를 2개 갖고 오셨어요. 하나는 이제 그 다방 커피라고 하죠. 다 믹스된 커피. 또 하나는 원두 커피. 근데 저한테 주고 싶어서 직접 따라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컵도 다 가져오셨어요. 유리컵을 가방에다가. 근데 김 대표가 어떤 커피를 줄 줄 몰라서 2가지를 다 준비했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주셨는데 그걸 한 3번 하신데 제가 어르신이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 오시면 제가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뵌 분도 계시고요. 그분도 요즘은 좀 안 보이니까 제가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막 서두르고 행동이 빠른 이유가 나의 시간은 뭐 또 이제 교만할 제 시간이 뭐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본 어르신들의 시간은 그래. 내가 최대한 빨리 더 움직이면 하루라도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목이 네, 조금 아. 그런 게 있죠. DJ 있는 식당까지 있다고요? 예, 그것도 이제 올해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시면 영화를 2,000원에 보시는데 그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2년 전에는 국화빵을 무료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 정도 오시면 국화빵 기계가 고장날 아이고. 정도고 그분이 아예 굽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빼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종로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다 채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그 일자리에 종사를 하시고요. 그분들이 추억의 교복 있죠? 옛날 그 까만 색깔 치마 교복 입고 입고. 남자분들은 까만 색깔의 모자 쓰시고 그렇게 해서 서빙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억의 도시락 그래서 양은 도시락에 네. 저희가 밥이랑 이제 매일 반찬과 국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반찬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100% 국내산 재료로 해서 깨끗하게 드실 수 있게끔 처리를 했는데요. 그것만 하면 좀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도시락 드신 분들은 냉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1,000원에 커피를 즐길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커피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J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DJ 부스에서 DJ가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곡을 옛날 레코드판으로. 근데 그 DJ는 3, 40년 경력됐던 명동에서 주름 닫던 DJ거든요. 아, 그분도 어르신이시고. 네, 그러니까 예. 그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재능을 또 어르신들 위해서 펼치는 거니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정말 맨날 이렇게 메모지 그 저희가 준비한 메모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청곡을 적으세요. 그래서 같이 음악하고 같이 박수 치시고 노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또 오늘 가면 너무 즐겁네. 그럼 조명 하나 더 달아드릴까 해서 조명도 달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명소가 또 하나가 생겼죠.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이고. 네. 그거 꼭 가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 젊은 이제- 사람이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있어요. 많이 있는데 딱 젊은 시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좀 자기네가 안배를 해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오시는 시간이 12시에 방해되지 3시인데 않도록. 자리가 꽉 차서 없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2, 3시에 드시러 오세요. 음. 또 그런 것들이 좀 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직원들하고 이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네, 직원들하고 드리는데 요즘은 저희가 항상 월요일 날 9시 10분에 드려서 한 9시 한 40분 정도에 끝내는데 최근에는 그냥 관객들도 일찍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서두르시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10시 반인데 9시부터 오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근데 저희가 그 극장 안에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관객이신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감사해요.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는 2천 원 가지고 수지가 맞을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인데 가장 경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가 거의 한 뭐 질문과 한 비슷한 질문이에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극장이다 보니까 상업적인 공간이라서 대관료가 그렇죠. 비싸고요. 또 여기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영사실도 두려야 되고 다 두려야 되는 그래서 인건비도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입장료로만 들어오는 수익은 한 3천만 원. 근데 나가야 되는 돈들은 한 6, 7천에서 영화 저작권까지 하게 되면 거의 1억이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영화를 살 때 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기도원도 간혹 가는 편인데 1년에 한 3-4번씩은 가는데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셈하지 말게 해달라고. 머릿속으로 제가 모든 것을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셈을 하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셈하면은 이거는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한 거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파트너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어쨌든 저희 관객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더 즐거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보였는지 기업들 뭐 지금 뭐 SK케미칼이나 유한킴벌리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와서 후원을 해주는 상황들이 있는데 전 그렇게 보거든요. 기업들도 이제는 이유 없는 기부를 하지 않아요. 묻지마 기부 그렇죠. 같은 걸 안 해요. 반드시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기부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그런 극장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건 상업적인 공간이기보단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다. 이곳에 우리가 후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얻게끔 한 것도 제가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셈하지 않고 그냥 한 길만 보고 가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잡힐 집을 사게 하신 네. 것도 감사하다. 네. 집을 잡힐 정도였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래. 시절을 겪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차도 다 팔았고요. 집도 지금은 이제 다 잡혀 있어서 그 집이 뭐 대출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나이에 그래도 그 극장을 이제 시사회 전용관들을 하면서 제 친구들보다는 더 벌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도 사해놨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선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구나 감사한 거죠.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또 그때 또 예비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 극장이 처음부터 잘 됐다면 누군가가 물주가 있어서 그냥 지원금을 왕창 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원금을 받은 그 기관을 제가 쳐다보겠죠. 다음 내년에도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 잘 보여야 되겠죠. 제 마음이 딴 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자리에서 저희 관객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기 때문에 관객을 보게 되면 관객이 뭘 좋아할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어떤 영화들 하니까 좋을까? 어떤 게 불편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시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극장이 더 성장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그게 제가 복 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하시는 거네요.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기적 경험하셨다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 때 이제 그때도 되게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관객인데 저한테 어느 날은 항상 웃는 우리 김은주 대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오늘 밥을 꼭 사줘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날 제가 돈 3천만 원을 친구들한테 구하러 댕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카드도 서비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저 오늘은 꼭 나가야 돼서 뭘 해야 되니까 저랑 밥 안 사주셔도 되니까 오늘은 영화 보셨으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무조건 밥을 사야겠대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어둡냐라면서 아, 사실은 제가 3천만 원을 내일까지 안 구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나가시더니만 3천만 원 수표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양이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 나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제가 관객을 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제가 지나고 보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련들로 인해서 겪으면서 제가 되게 담대해지고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저를 그냥 막 무너뜨리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교만할까 봐 혹은 제가 가는 길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중지시키려고 저한테 연단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연단들이 제가 지나고 보면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극장 이제 서대문 아트홀을 이제 떠나보내면서도 제가 그냥 김은주라는 아이였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이 저한테 서명을 계속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극장이 있는데 하루에 500명씩 오는 그 당시에 그 서대문 아트홀도 하루에 500명씩 오셨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큰 극장이 700석짜리에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리띠가 자꾸 매진돼서 서대문 아트홀도 이제 어르신들 극장으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호텔 짓는다고 나가라고 갑자기 통보가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이거를 서명을 받아라. 이러면 모든 어르신들은 그렇게 서명을 하면 해결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어르신들한테 서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고 당신 이거 극장 있으면 없어지면 돼 안 돼. 막 그렇게 하시면서 빨리 서명해. 뭐 이러시면서 어르신들이 서명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탄원서도 다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해주셨는데 결국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담대함으로 했을 수 있었던 거는 영화관이어서 극장 포스터가 간판에 크게 있었거든요. 그거 다 내리고 노란 색깔로 다 칠한 다음에 어르신의 문화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딱 큰 글씨로 하나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 봤던 거. 간판을 딱 걸어놨는데 그래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 나가게 된 사유가 저희가 재판에 대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로 자꾸만 형사처분,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제가 자꾸만 진술을 한 3-4시간씩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관객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지킴이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막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조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빠 왜 거기 가셔서 그렇게 하셔갖고 그렇게 조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아니, 나 더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그런 고통을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나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가면 또 다른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항상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셨는데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 항상 사과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것들보다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머리는 또 낳는 건데 머리를 삭발을 해서라도 이런 사회를 이제 영화관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런 어르신들의 공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제 삭발을 했고요. 삭발식 하셨던 어르신들이 뉴스 막 많이 붙잡고 많이 취재 오셨어요. 주셨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삭발하고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예. 저한테 모자 직접 가져오셨구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선물로 그럼 주신 거예요. 머리 쓰고 쓰고 다니라- 다니라고.